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대놓고 대들고 있어요. 정말 웃긴 거는 검찰이 그 상명하복의 그 원칙,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원칙들을 막 자꾸 만들어가지고 관행처럼 이걸 이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직속 상사인 법무부 장관한테 개기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희한하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기고 있는지, 검찰개혁을 이렇게 완수하겠다라고 윤석열 씨가 과거에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정작 하는 짓들을 보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추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독 기사인데,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될 수 없다, 추미애의 정면 반박.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13일 부산지검을 찾아서 검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대놓고 개겼는데요. 그 윤석열 총장은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기소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그 추미애 장관은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 최근 13일 간담회의 대부분을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고 기소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일이라며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했으면 그 사람이 주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고, 이 재판을 행하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서 형을 선고하는 걸 직접 심리주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게 윤석열 씨의 주장인데요. 그러면 좀 똑바로 하지 그랬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일단 판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를 찾아내는 거고 변호사는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해보면, 제가 보기에 이제 검사는 어찌됐든 좀 공격하는 입장인 거고 변호사는 방어하는 입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격과 방어를, 판결을 내리는 게 법관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검사랑 판사랑 같은 입장에 자꾸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합니다. 좀 무슨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정말 희한한 비유를 하면서 아무튼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검사, 그 다음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검찰총장의 결재라인과 대검에 각 수사 분야별 부장 및 다수의 대검 연구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의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인권수사자문관 제도도 2년 전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도입해서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저렇게 쭉 상명하복 조직, 누가 봐도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 그러면서 다 자기 하나로 뭉쳐가지고 움직이는 걸 뻔히 아는데,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 결제 라인에 수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짓들을 벌이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데, 저 결제 라인을 지금 여기다 들이미는 건 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방어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분리시켜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그 부패된 조직을 자꾸 그렇게 그 시대의 흐름도 읽지 못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주장으로 저렇게 막으려고 하는 건 정말 그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현직 검사인 진혜영 검사가 수사기소 검사분리 찬성, 직접 수사 악용 부작용 차단 이라면서 개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워낙 그 글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너무 많아서 고발뉴스의 민일성 기자님이 이 핵심 내용을 또 보도를 해주셔서 그걸 토대로 제가 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수사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는, 그 내부 통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통해서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참신해요, 사실. 기존에 뭐 저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직 검사가 이거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진혜연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개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선 검사로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특히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유착관계 등이 최근 MBC PD수첩과 뉴스타파 등에도 나왔잖아요. 검찰의 수사 방식은 죽이려는 수사와 덮으려는 수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죽이려는 수사로는 명예를 쌓고 수사를 덮은 거로는 부를 쌓는 겁니다. 수사를 덮어주니까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PD수첩에 이런 내용이 충격적인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수사검사의 명성을 얻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검사 개인의 명성 취득을 위한 객체로 전락시키고 신체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소속 부장검사, 차장검사 혹은 검사장을 설득할 수만 있으면 피의자의 구속과 기소 여부를 아무런 제한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이외로도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른 검사의 리뷰를 거쳐야 비로소 구속영장 청구 또는 공소제기까지 가도록 검토 단계를 다층화하면 수사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몰래 알려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명성을 취득하던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보도가 됐는데도 특히 예를 들어서 막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불기소하도록 결정이 된 경우, 불구속 수사하도록 결정된 경우 망신살이 오를 게 예상되기 때문에 스스로 수사기밀 유출을 자제할 여지도 높아진다라며 긍정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진 검사는 본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런 조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 국민신문고에 어떤 분이 대구 지역에서 외국 명품 브랜드 상표를 도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되고 이걸 진검사가 배당받아서 처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등이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비교적 광범위하고 양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공소제기를 할 때는 상표법 위반 범죄사실 특정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준수하는 다른 양식을 사용했어야 된다고 이제 본인의 실수를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워낙 할 일이 많다는 거죠. 할 일이 많아서 양식을 좀 놓쳤는데 결국에는 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서 재판이 3회나 연기가 됐고 그동안 구속된 피의자는 불필요한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진검사는 다행히 다시 공소장을 정리해서 변경 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직접 재판에 참석해서 종전 공소장의 미비점에 대한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이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사례를 보면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고 수집한 수천 가지 압수물을 분석도 하고 구속 사유인 도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입증 자료도 첨부하고 증거 기록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막상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선 가장 중요한 판례나 법률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서 재판을 공전시키는 실수를 범할 여지가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쉽게 말하자면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창장 사건에 이은 하명수사 사건 등 최근 많은 이슈가 된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진검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꼬집기도 했고요. 결제 라인 이외에도 시스템에 의한 검사 검토 단계가 추가될 경우 수사검사 스스로도 더 엄격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검찰 스스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검토하는 입장의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보게 될 것이므로 더 인권 친화적이고 더 또 법치국가적 공소제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에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기존의 그 검사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워낙 할 일이 많아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수사를 덮거나 혹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는 기소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춘장이 어설프게 그 방어 논리를 내세웠던 게 뭐냐면 뭐 검사,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뭐 이런 결제 라인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이 내용들은 그 검사들끼리는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현직 검사가 직접 본인의 구체적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대다수 국민들이 이 내용에 공감을 할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국민이고 굉장히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검찰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정치적인 내용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풀고자 제가 이런 영상을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게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 선거철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다들 바쁘고 또 여러가지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탄력을 받아서 계속 이런 제도들을 또 바꿔가고 각종 정책들도 또 만들고 막 이렇게 탄력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도 내고 또 꾸준히 응원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총장이 대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개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아무런 언론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바뀌었고 그리고 검찰총장 입장이 바뀌었다 생각해보세요. 정의를 부르짖는 검찰총장 어떻게 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개긴다는 식으로 해서 저 왜 저러지? 막 이런 식으로 또 여론을 프레임을 만들었을 거고 어떻게든 찍어내기를 하던가 뒤에서 막 사생활 걔네든가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악착같이 했겠죠. 근데 지금 정부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답답하다는 지지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짓은 안 하겠다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철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을 통해서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압박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관심을 갖고 또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또 잊지 않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또 힘을 실어드리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것 같아서 제가 또 굳이 이렇게 좀 영상을 계속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